얼마 전에 지소미아 관련 토론도 개최하신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 강경화 장관이 요청을 했지만 내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회담은? 어제 그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예. 그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예. 좀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한 기회를 결국 아베 내각이 차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뭐 이렇게 이제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도 오늘 지소미아 폐기인지 연장인지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예. 이런 강대강 대치는 좀 예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냐면은요. 예. 지난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절 그 경축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패전 기념일에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다시 한번 표했는데요. 대조적으로 아베는 이 패전 기념일에 여전히 과거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러면서 또 야스쿠니에는 공물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좀 이 일본의 좀 부당한 경제 침략이 이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이 군국주의 야욕에서 출발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좀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 패전 기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본의 행보입니다. 아니 사실은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이 좀 톤 다운된, 그러니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톤 다운된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지금 외교 채널이 열려 있고 이야기가 좀 진전되나 보다. 이제는 양국이, 그러니까 특히 아베 정권이 퇴로를 찾는 쪽으로 가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강 의원님? 저도 아마 좀 이렇게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 정도 좀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대화에 손짓을 했다면은 당연히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좀 이렇게 아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전히 그 아베가 이렇게 이 헌법을 추진하는 건 뭐겠습니까? 과거에 어쨌든 이 식민지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온갖 불법과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베 내각 아닙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이 강제징용이나 배상 판결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제 침략으로 대응을 했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로 제외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아베 총리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행보고, 당분간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강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이게 지금 여당 핵심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 그럼 이거 지소미아 어떻게 해야 돼? 또 한 번 이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청와대 의견은 별개로 하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뭐 저를 이제 여당의 핵심 의원으로 표현해 주셨는데요. 핵심 아니세요? 핵심 맞나요? 제가 이제 여당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저처럼 지소미아 폐기를 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저는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폐기 쪽이세요? 지금도? 저는 폐기입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가 고민하는 것도 뭐냐면 뭐 시원하게 그냥 폐기해버리고 뭐 해버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은 한미일 어떤 공조 분위기도 깨뜨릴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겠는가? 또 이 카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뭐 아직 뭐 청와대가 어떤 입장인지 저도 청와대 쪽에 전화를 해보고 확인도 합니다만 일철 언급해주지 않고요. 전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없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강 의원님. 사실은 네. 청와대하고 소통을 긴밀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절 강 의원한테도 답 안 해요? 전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지도 알 수 없게끔 말씀을 해주시고요. 아마 이미 이거는 그 정의용 안보실장 대통령님께서 좀 고민하시는 단계로 최종 결정을 남겨놓는 단계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지소미아가 왜 폐기되어야 하냐고 생각하면요. 이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기보다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심의 신냉전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구도에서 출발이 됐고요. 또 이 전쟁 가능한 일본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안보법을 일본이 제정을 했는데요. 이 안보법에 따라서는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를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은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찬반 논란도 크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러려면은 이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이 알 수 있어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가능해주기 위한 이 협정이 저는 지소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태생부터가 문재인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요. 또 지금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저자세로 계속 외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좀 강하게 나가자는 게 강병원 의원의 생각.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일본도 이 국면이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 한일 간의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미국 역시 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 중재에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실리적인 면에서는 가지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고민이 깊은 거고 어쨌든 오늘 결정 내려지는 걸 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죠, 강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